잭은 한적한 숲속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 길에 웬 한 여자가 서 있는데요. 여자는 잭의 차를 세웁니다. 여자는 잭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타이어를 갈 때 차체를 들어올리는 도구 말이죠. 한국에선 자크로 많이 불리우는 그것 말이죠. 가만 보니 이 누나 킬빌의 우마 서머니네요. 잭은 잘 아는 수리점 써니에게 가는 길에 말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자는 같이 타고 가자고 잭에게 조르죠. 이렇게 둘은 잭의 밴을 타고 수리점으로 향합니다. 우마 서먼 누님이 갑자기 자기가 실수했다며 혹시 연쇄살인범 아니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잭의 밴이 사람 납치할 때 쓰이는 차량 같다며 막말을 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 고장난 잭으로 공격을 하겠답니다. 분위기 요상하게 만드는 재주 있는 아줌마네요. 아무튼 둘은 수리점에 도착을 하고 잭은 황급히 떠나려고 하는데 갈 때도 태워달라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기다리라고 하고 수리점으로 가버리죠. 잭은 수리점으로 들어와 써니와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잭을 고치고 다시 둘은 함께 차 있는 곳으로 가죠. 여자는 수리점 써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잭은 남겼기 때문에 살인범이라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목격자를 만든 셈인 거죠. 타이어 교체를 한번 시도해 보는데 용접이 제대로 안 됐는 모양이죠. 잭은 열받아서 더 이상 남의 일에 끼고 싶지 않아 가겠다고 하죠. 되려 여자는 수리점 잘 고치는 곳이라며 적반하장을 합니다. 굴하지 않고 약속이 있다며 가겠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지 말라고 또 한 번 애원하고 무례한 그녀의 빈정이 상했는지 잭은 다른 연쇄살인범이 지나갈 테니 그 차 타고 가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탁하는 그녀. 귀여운 애교까지 떨어봅니다. 그리고는 허락도 없이 먼저 차에 타버리죠. 다시 찬 여자는 연쇄살인범처럼 보인다고 했던 말들을 사과합니다. 살인자를 하기엔 너무 촌스럽잖아. 그렇게 잭은 잭을 집어들죠. 잭은 기술공입니다. 하지만 건축가가 꿈이었죠. 최근 그는 직접 설계한 집을 직접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잭은 최근에 냉동창고를 하나 구입했죠. 그녀의 시체를 냉동창고로 옮기고 심각한 결벽증이 있는 그는 피칠갑된 자신의 차를 닦고 또 닦습니다. 살해 현장으로 돌아와 그녀의 차를 숨기죠. 근처 차를 숨긴 곳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기하게도 작은 개울을 경계로 관할 구역이 달라져 자신이 사는 주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수리점 써니도 그 후 자주 봤다고 하는데 별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잭은 차 안에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죠. 차를 천천히 몰고 그녀의 뒤를 밟습니다. 미행한 그녀의 초인종을 누르죠. 경찰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의심을 하며 경찰 배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승진을 해서 세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그러다 잭의 눈에 거실에 보이는 한 상패가 눈에 들어오고 그걸 본 뒤 남편이 언제 죽었냐며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유족연금을 2배를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자기는 보험사 직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그때 마침 이웃 주민이 지나가고 어쨌든 연금 2배 줄 테니 집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랍니다. 넌 못 지나간다. 이 잔악계는 문을 열어주고 집에 들어오자 본색을 드러내는 잭. 겁먹은 그녀를 공격합니다. 등 뒤에서 초크를 시전하죠. 정신을 잃은 그녀의 가슴에 대고 칼을 꽂습니다.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 카메라로 시신을 찍죠. 비닐에 시체를 싸서 밖으로 옮기는 잭. 자신의 밴에 시체를 실은 다음 뒤처리를 위해 다시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고 핏자국을 열심히 닦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 목 졸라 죽였으면 됐지 가슴팍에 칼은 왜 꽂았을까요? 우리의 상식선에선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니까요. 대충 마무리된 것 같죠? 다시 차에 탑승한 그는 심각한 결벽증이 다시 도지기 시작합니다. 상상 속으로 꼼꼼하지 못했던 본인을 자책하죠. 어떤 결심이 다시 섰는지 그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상과는 달리 집은 핏자국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했죠. 이미 클린한 집을 그는 또 닦고 닦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신의 차에 탑승하고 잭은 또다시 불안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번에는 액자디가 너무나 신경 쓰였죠. 그리곤 또다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액자를 한번 들어보는데 거긴 핏자국 따윈 없었죠. 근데 거길 또 닦습니다. 이때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황급히 차에 탑승하고 또 병이 도지기 시작하죠. 이제 의자 다리 및 매우 작은 면적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이 와중에 또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미친놈인가?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경찰이 근처까지 와 있네요.
황급히 트렁크를 열어 시체를 옮깁니다. 집 뒤뜰 숲속에 대충 어딘가에 놔두고 또다시 차에 탑승했는데 내려! Please get out of the car, sir. 경찰은 차 내부를 수색하지만 이미 시체는 옮긴 뒤였죠. 낮에 봤던 글렌이 집주인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경찰에 말했나 봅니다.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철도회사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챙겨줄 테니 집주인이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둘러댑니다. 미심쩍어하는 경찰과 함께 잭은 집을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집을 함께 살펴봅니다. 철저히 한번 수사를 해보라고 하고 잭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황급히 시체를 줄로 묶고 잭은 떠나죠. 시체에서 나온 피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말이죠. 이게 치밀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렇게 잭은 냉동창고로 다시 오게 되고 핏자국은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친절하게 그려져 있었죠. 그때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운빨 종방영화죠. 위대한 비는 긴 도주 흔적을 말끔히 지워줬습니다. 잭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고 농부들이 풀을 베는 소리에 오히려 풀의 생명력을 느끼고 When I listen to its breath, 새끼 오리를 잡아다가 다리 한쪽을 자릅니다. 그리곤 다시 물가에 풀어주죠. 이 새끼 레알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키스를 나눈 뒤 갑자기 목을 조릅니다. 그렇게 잭은 또 한 건의 살인을 추가하죠. 그는 살인을 할수록 점점 강박 증세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과감해졌죠. 방금 죽인 여자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시체를 싣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던 길에 사람을 발견하곤 그대로 치어 죽입니다. 갑자기 예상에도 없던 한 명을 더 죽인 이유는 닭장에 들어간 족제비의 심리라고 합니다. 누군가한테 말하길 신은 양과 호랑이를 동시에 창조하였는데 살생이 삶일 수밖에 없는 호랑이의 본능처럼 예술가도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살인으로 예술을 창조한다고 믿고 있다는 소리죠. 이 뭔 개소리야! 그녀의 집에 다시 도착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시체 두구를 놓고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이번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죠. 사진에 본인을 교양살인마라고 적고 이 사이코 새끼는 그걸 신문사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을 만드는데요. 본인이 한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친절히 본인이 살인하는 이유에 대해 말을 하는데요. 살인을 가로등에 비유해 살인 직후의 심리 상태는 앞의 그림자는 쾌감이고 뒤의 그림자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걸어 나갈수록 가로등과 멀어지며 앞쪽 그림자는 사라지고 뒤쪽 그림자만 짙어지며 쾌감보단 고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가로등을 다시 만나는 거라고 하죠. 즉 살인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듣고 있던 그 누군가는 방금 네가 한 말이 온갖 중독 증세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일침을 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다 마셨다 반복하듯이 말이죠. 한편 잭은 어느 가족과 함께 사냥을 연습하는 곳으로 왔는데요. 실제 총으로 사격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죠. 친절히 안전수칙을 행하고 꼬마에게 본인의 총을 자랑합니다. 큰애와 함께 사격 막루에 오르고 둘이 함께 표적지에 사격을 한번 해봅니다. excellent. 또 갑자기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요. 어미 사슴은 큰 새끼와 나란히 뛰고 작은 새끼는 그 둘을 따르듯이 뛴다고 하죠. 사냥꾼들은 가장 어린 새끼부터 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미를 먼저 쏘고 새끼 둘이 놀라 달아났을 때 새끼들은 어미 없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확률이 자연에선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작은 놈, 중간 놈, 어미 이 순서대로 항상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감독이 점프컷으로 어느새 이 가족은 잭의 총격을 피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보네요. 이때 갑자기 첫째가 뛰기 시작하고 엄마는 막내를 안고 첫째를 쫓아가기 시작하죠. 사슴 이야기처럼 가장 새끼를 먼저 쏴야 돼서 잭은 첫째를 쏘지 못합니다. 사냥 룰을 지켜서 본인은 신사라고 합니다. 이 형 찐이네. On that point, I think of myself as a bit of a gentleman. 잭의 위협 사격은 계속되고 이때 놀란 막내가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족은 잭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둠 속의 댄서로 2000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과 브레이킹 더 웨이브로 96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2018년작 살인마 잭의 집이었습니다. 덴마크 출신인 라스 폰 트리에는 국제영화제의 이다나 혹은 악동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의 작품을 많이 내놓은 감독인데요. 최근 나는 나치를 이해한다 라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와 지금은 칸 영화제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감독의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관객과 혹은 영화제 심사위원들에게 타협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모조리 다 하는 감독이니까요. 잭은 끊임없이 목격자를 만들고 흔적을 남기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만큼 치밀한 살인마가 아닌데요. 본인이 잡히지 않는 모든 우연들은 하늘이 자신의 살인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루할까봐 편집했지만 2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영화가 흘러가는데 잭이 연쇄살인을 하면서 본인의 심리 상태나 살인에 대한 이유와 왜 자신의 살인만이 하나의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아야 되는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즉 잭은 살인도 하나의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죠. 대화를 받아주는 대상이 끊임없이 잭에게 질문을 하고 잭의 답변들이 헛소리이고 살인자의 그럴싸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고 일침을 계속 가합니다. 영화 살인마 잭의 집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그동안 본인의 커리어를 얼마나 선열이 낭자한 필름으로 하나의 집을 짓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 회고록적 반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그동안 너무나 도발적이고 광기가 서린 자신의 영화들을 주인공 잭과 대비시켜 예술을 빙자해 영화라는 문화 자체를 살인해온 건 아니었을까라는 심도 있는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참여를 하는 방식 또한 이렇게나 잔인한 영화로 도전을 한다는 게 역시 트레에다 한편으론 대단하기도 하고 진짜 정상인은 아니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후반 왜 출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의미도 없이 한국 배우 유지태 씨가 냉동 창고에 잡혀 있는 거로 잠시 카메오 출연하였습니다. 살인마 잭의 집은 칸 영화제 상영 당시 20분 만에 관객이 100여 명 보다가 야유를 보내며 퇴장했던 문제작입니다. 매번 신작에서는 어떤 충격을 어떤 식의 이야기로 풀어낼까 묘한 기대 심리를 가지게 만드는 감독이죠. 점점 천편일률적인 영화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요즘 소수이지만 괴랄한 영화를 찍는 감독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치 발언은 왜 해가지고 진짜 또라이네.